가덕신공항부터 부산 북한까지 10분대에 연결할 부산형 급행철도에 민간 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전역이 추가되면서 사업비는 껑충 뛰었는데 시민 편의나 교통망으로 봐서는 더 나아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신공항부터 부산 북한까지 대심도를 통해 친환경 수소 철도 차량으로 10분대에 연결한다. 부산시의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에 하나금융그룹과 현대로템 등이 손잡은 가칭 BUTX 급행열차 주식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가덕신공항부터 명지, 하단, 북항을 거쳐 센텀시티, 오시리아까지 있는 기존 노선에 부전역을 더 경유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비가 4조 7천억 원으로 늘고 노선도 6km 가까이 늘면서 시간이 3분에서 최대 7분가량 늘어납니다. 대신에 부전역에서 도시철도 1, 2호선, 동해선, 경전선과 연결되면서 승객은 하루 11만에서 2배 정도 증가합니다. 앞으로 울산, 마산, 창원까지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를 연결해 부울경을 30분대로 잇는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40년 동안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 BTO 방식인데 BC 경제 분석 결과 1.14로 사업성도 높다는 게 부산시 평가입니다. 박 시장이 공약인 어반 루프의 현실화 버전이라고 밝힌 가운데 요금은 3,500원대인 서울의 GTX보다는 높지 않은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5년 사업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2030년 개통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엑스포에 발맞춘 또 하나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현실화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지역 최대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사업비 증액이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면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거령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게 될 남부내륙철도. 합천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은 물론 통영 거제 등 남부권 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향후 가덕신공항과의 연계까지 감안하면 부산권까지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현재 시시 설계가 한창인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300억 원이 반영되면서 착공까지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4조 9천억 원 정도로 예상된 사업비가 6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게 기획재정부 전망. 때문에 최근 기재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추진 여부까지 다시 살피는 타당성 제조서와는 분명 다르지만 총 사업비 등을 재심의하는 적정성 재검토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착공과 완공이 모두 늦춰질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재검토 과정을 최대한 줄여 내년 안에 착공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한 6개월 안에 마친 사례도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좀 단축을 해서 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지역 정치권도 대응에 바빠졌습니다. 타당성, 시급성 이런 걸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공동 대응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빨리 이렇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건전재정 기조 탓에 재원 부담이 큰 지역 수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을 야당 일각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화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올 시즌 부산 이전을 확정한 KCC 이지스가 오늘 출정식을 갖고 부산에서의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허웅과 최준용 등 올스타급 선수단이 모두 모였는데 부산 팬들 앞에서 올 시즌 우승을 약속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연고지 이전을 확정한 KCC 이지스 농구단이 마침내 부산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KT 소닉붐이 야반 도주한 지 2년 만인데 허웅과 최준용 등 스타급 선수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일단 아버지도 여기 부산에서 경기를 했었고 동생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같은 길을 또 걷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부산에서 새로운 연고지에서 첫 시즌을 하는 거고 좋은 조건이 생긴 만큼 꼭 우승을 해보고 싶습니다. KCC는 3년 전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을 만큼 프로농구계의 전통 강호입니다. 올 시즌 부산에선 최강이란 슬로건으로
리그 최정상에 도전합니다. 우리 부산 팬들은 정말 승리에 목말라 있고 우승에 목말라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꼭 우승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온 남자 프로농구단에 부산 농구 팬들의 기대감은 큽니다. KCC 명문구단이 저희 부산에 온다는 게 정말 꿈만 같고 남녀 농구가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우승하면 하는 것을 부산 또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명문구단의 이전에 부산 지역 농구 인프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 잘하는 모습 보면서 좀 더 배우고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온 걸 환영합니다. 부산 KCC 화이팅! 국내 최초로 한 경기장을 나눠 쓰기로 한 BNK 썸 여자농구단도 KCC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인기가 많은 남자 구단이 옴으로써 저희 여자 프로농구도 많은 분들의 관심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농구, 재밌는 농구 많이 보여드리면 팬분들도 많아지실 것 같아서. 부산 KCC의 첫 경기는 다음 달 22일 이곳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통 명가 KCC가 2000년대 들어 단 한 번도 없었던 부산의 프로구단 우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촉발된 민주당 내홍이 지역 현안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의 국회 통과도 지연됐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지역 현안 사이에 큰 관련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자 후폭풍이 지역 현안으로도 불어닥쳤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을 결론 낼 예정이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상대방 당의 내부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리 된 것이기 때문에 10월 5일 날 다시 열리고 그때는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지난주 속전속결로 매듭지으려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의 본회의 통과도 또 연기됐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빨라야 10월 말 때문에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면 10월 초에 본회의를 잡는 문제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온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 새 원내대표 후보자로 나선 것도 예상 밖의 변수입니다. 산업은행이 지역구에 있는 김민석 의원은 당 정책위 의장으로 이전 반대 여론을 이끌어왔는데 행여 원내대표가 된다면 반대 기류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부산 경남 지역 현안에 적지 않은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창원의 한 특수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에너지 저장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 3,900여 개를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온도를 낮춰야 했기 때문에 진화에 6시간이 걸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3명의 사상자가 나온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뤄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집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의 과실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1990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와 비상 대피 시설인 경량 칸막이도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부산 경남과 가까운 대마도에 핵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부울경 시도지사들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구의회까지 모두 대마도 핵 폐기장 건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명한 반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 이동수단인 부르는 마을버스가 다음 달 4일부터 경남 거제시 거제면 일대를 달리게 됩니다. 경남도는 시간대별 승객 수요 차이가 큰 거제면에 부르는 마을버스를 3개월 동안 시범 운행한 뒤 성과를 분석해 타시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콜센터, 정류장에 있는 호출벨로 호출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는 요청이 없는 정류장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오늘 하늘이 차츰 흐려지면서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밤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출근길에 작은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 서쪽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20도선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비가 오면서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 2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29도선 보였던 부산은 26도가 예상되고요. 김해와 양산은 27도선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 연휴 내내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이동의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지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